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중에 딥테크 특화형 사업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은 창업 4에서 7년 차, 신산업은 10년 차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창업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4년 차 이상의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일부 기업은 1, 2년 차인데 성과가 잘 나오는 좀 특별한 기업이 있습니다. 1, 2년 차에 뭐 투자를 엄청 잘 받았다던가 매출이 확 뛰었다던가 이런 기업들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트랙인데요. 말 그대로 도약입니다. 이 도약이란 표현, 창업도약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설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창업도약 패키지는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딥테크 특화형 유형이 오늘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일반형, 그리고 세 번째가 투자 연계형,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딥테크 특화형을 오늘 이제 1월에 먼저 공고가 나왔고 1월 말에 일반형, 그리고 5월 달쯤에 투자 연계형 사업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딥테크 특화형은 75개사를 뽑고요. 지원금은 최대 3억 원. 당연히 딥테크 분야만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 분야는 300개사를 모집을 하고 1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일반형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딥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요 1월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실적이 있으면 요 투자 연계형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창업도약 패키지가 이렇게 기간을 달리해서 세 번을 뽑는데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개 유형의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창업도약이 기본 요건에 충족하고 딥테크도 되고 일반도 되고 투자 연계도 된다.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집어넣고 선정만 되면 다 수행할 수는 없고요. 다 지원할 수는 있는데 한 개만 선정이 가능하다. 동시 수행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즉 해당되는 건 싹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붙으면 꼭 하고 싶으신 거 하시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포기해라 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약기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3년 초과라고 돼 있는데 그냥 4년 이상이죠. 네, 같은 말이에요. 4년 이상 7년 미만. 근데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까지도 지원이 가능해요. 즉 10년 이내 기업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얼마나 이 도약기 기업들이 실적이 좋겠어요. 우리가 1, 2년 차 기업들은 매출 1, 2억 찍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지금 10년 된 회사들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10년을 살아왔다는, 버텨오고 성장했다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약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과 규모가 검증이 된 그런 기업들이 주로 지원을 합니다. 아니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패스트 트랙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에 맞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면 또 지원이 됩니다. 즉, 잘 나가는 기업들이 싸우는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가 평균 이하다, 평균 점수다. 그러면 생각보다 지원은 가능하지만 탈락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평균 이상이고 나는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좀 싸워볼 만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수도권 도약기 회사잖아요. 금년의 핵심 트렌드가 비수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수도권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기회를 좀 더 줍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기업으로 갔을 때는 실적이 조금 부족해도 뽑힐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도약 패키지 딥테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당연히 딥테크 5대 분야, AI,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딱 5개 분야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4년 차에서 7년 차, 신산업 10년 차는 지원이 가능해요. 다만 1년 차 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3년에서 25년 초기 창업 패키지나 제도전 성공 패키지, 창업 중심 대학을 받으신 분들 중에 패스트 트랙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가능하신 분들은 1년 차에 고속 성장을 하고 2년 차 때 도약을 넣을 수도 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지만
네, 그런 케이스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놀라웠던 게 제가 예전에 도약 패키지나 이런 도약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제가 작년에 한번 유튜브 영상 찍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도약 사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실 때는 매출이 10배, 50배, 10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올 때 여러분이 좀 뽑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달았더라고요. 야이 XX야 그러더니 야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뻥뻥 튀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끔 제가 뭐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놀랍게도 항상 우리가 창업하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몇십만 개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레벨에서는 막 미친 듯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예, 잘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주로 신청하는 게 이런 도약들입니다. 도약 사업들. 상위권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막 급성장하는 기업들, 막 매출도 몇백억 하는 기업들도 들어오고, 투자도 100억 이상 받은 회사도 들어오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중에서 실적이 좀 낮지만 기술이 유니크한 회사들도 있고요. 특히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는 실적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확실하게 어필한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 도약 패키지 자체가 별들이 전쟁화됐다. 약간 그래서 상위권 스타 기업들을 위주로 뽑아주는 사업으로 됐습니다. 원래 안 그랬어요. 원래는 지원금도 한 3, 4천만 원 하고 그냥 연식이 차면 어떤 기업이든 간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 트렌드가 지금은 매우 상위권 사업 위주로 지금 정부 사업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기업들한테 최소 한 1.5 평균 1.7억 최대 3억까지 팍팍 꽂아주는 그런 이제 밀어주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지방은 기본적으로 우대한다는 점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은 자기 분담금도 좀 뭐 우대해 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대해 준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도약 패키지는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만 된다면 정말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 보증 기금 보증 상품 연계라고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대출을 연계해 준다는 건데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쓴 게 뭐 어떤 거냐면 추천서 같은 걸 좀 발급해 준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는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연계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에 선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 부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에서 10년 차 신산업 분야 딥테크는 10년 차 이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신청 자격 요건 내용 보시면 되겠고 채무 불이행이나 당연히 뭐 신용 불량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기부나 공공기관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데 기간만 겹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지원이 됩니다. 즉 이게 1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약할 때 한 3, 4월쯤 협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월이나 3월에 끝난다? 그러면 아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상 넘어가지만 꼼꼼히 보시는 게 좋겠고요. 1월 27일 날 4시까지 마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약 정도 넣으시는 기업들은 이미 이런 과제 수행 경험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주간 기간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사업 계획서도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서류 발표를 통해서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내용들 한번 꾸준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써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관공서에 이런 내용 말고 작년도 평균 합격률 뭐 이런 거 써줬으면 좋겠어요. 평균 기업들이 무슨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솔직히 지원하는 입장에서 내가 지원을 할 수 있어 해도 될까 안 돼도 될까 생각을 할 텐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진짜 한 100개 기업 뽑으면은 몇 개 기업은 뭐 좀 평균 이하인 분들이 붙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상위 10% 정도가 붙는 사업이라서 실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기업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한 1, 2년 후에 이런 사업을 받으면
회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경험상은 제가 이제 뭐 지역의 도약 패키지라든가 중기부 도약 패키지 선정 기업들을 쭉 보고 하다 보면 참 느꼈던 게 뭐냐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출 10억은 무조건 넘는다. 그리고 투자를 10억 이상 집었든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10억도 가점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야나 기업별로 이렇게 좀 산업 분야별로 좀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100억 투자 받는 기업들도 봤고요. 매출이 100억 넘는 회사도 있었고요. 한 2, 30억 받는 회사들 아주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업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무슨 뭐 패키지에서 7천만 원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를 넣겠다.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 공고상으로는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근데 매출이 1-2억밖에 안 돼. 그리고 투자도 거의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량 점수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일단 기회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넣지만 합격을 기대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갖고 넣는 거하고 '나는 무조건 붙을 수 있어. 밤샐 거야.' 막 이런 느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도약부터는 3-4년 정도 특히 길면은 한 막 7-8년 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누적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년 차 이상부터는 실력이 없으면 잘 뽑아 주지도 않아요. 1-2-3년 차에서는 가능성을 보고 뽑아 주는 부분이 있지만 4년 차부터는 기본 실적이 없으면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면 아까 예를 들면 뭐 비수도권의 어려운 기업들 뭐 이런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탈락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냉정한 그런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실은 관련 분야 심사 경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관련 분야 매니저들한테 작년도 어느 정도 수준이 붙었는지 나지근히 물어보시고 이런 어느 정도 얘기들을 좀 많이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차 기업들 작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아니면은 2년 전에 창업 중심 대학 뭐 이런 기업들이 여기 해당 사업에 뽑힌 기업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이런 분의 패스트 트랙 해당 사업이라는 거죠. 요 사업에 뽑힌 기업 중에 특별한 실적이 있는 경우들은 지원이 가능한 건데 어떤 조건이냐? 직원 10명 이상 있을 것. 직원 10명이라는 거는 연봉 3천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인건비로만 3억을 지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크죠. 연매출액 20억 이상. 1-2년 만에 연매출액 20억을 찍을 수 있는가? 놀랍게도 찍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투자액 3억 원 이상.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1-2년 차라고 해도 요 위에 있는 세 가지 사업에 선정되셨던 분들이라면 지원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즉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도약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기본적인 허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매출액이 20억 이상이 넘었던지, 누적 투자를 3억 이상 받았던지, 고용이 10명 이상이든지 요 셋 중에 하나 정도는 되면 좀 한번 합격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그런 평균선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보면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산업 분야의 특성상 이 평균선보다 떨어지더라도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좀 빠진 게 이 평균선 다 미달이긴 한데 내가 어떤 핵심 기술이 이번에 뭐 CES 혁신상을 받았다던가 아니면은 어디 유명한 논문에 게재됐다든지 뭔가 기술적 잠재력이 남다를 때 그러면은 요 세 개가 아니더라도 해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요 세 가지 기준은 패스트 트랙 4년 차가 안 됐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대학도 원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년 걸리는데 우등생들은 뭐 엄청 빨리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등생 제도죠. 네, 그런 제도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4에서 7년 차는 이런 기준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런 기준 중에 하나 정도가 됐을 때 4년 차 기업도 뽑힐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업도약 패키지 딥테크 특화형 가장 먼저 나온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75팀 모집 그리고 1월 말에 일반형
투자 연계형 조건이 되면 족족족 다 넣을 수 있다. 하지만 허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허들이 너무 안 된다면 무리하게 힘 빼서 준비하기보다 가볍게 지원을 한다든지 떨어질 거 생각하고 아니면은 그냥 나중에 실적이 나오면 그때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여기에 대한 에너지를 아끼고 다른 사업에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회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업대학 패키지 이번에 나온 딥테크 특화형을 설명드렸고요. 나중에 일반형이나 투자 병행형도 나오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